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1범입니다.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통령실 고위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3일 전 목사가 이날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 주일 예배에서 대통령실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목사는 전 수석에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 수석이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럼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전 수석이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뚝심이 보통 생게 아니다. 5년 후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광삼 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를 비롯한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뒤에도 그의 복귀와 복권을 의미하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북한 공작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바람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현행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여서 다음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합니다. 앞서 전 목사는 1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리는 자유통일당 제22대 총선 공천거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는 통화 한 번 했는데 내용은 밝힐 수 없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3일 예배와 12일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해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파면에 대한 반성은커녕 화려한 퇴거를 한 것도 모자라 극단적 무책임과 자아도취를 드러내 SNS 등에서 날선 비판이 거셉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 그를 기다리던 일부 주민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또 파면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주민들 앞에서 웃으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파면당한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뒤늦게 이 발언까지 알려져 어이없다, 황당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파면돼 쫓겨난 대통령이 마치 임기를 다 채우고 금이환영한 개선장군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교적 조용하게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간 것과도 비교된다는 평가입니다. SNS에는 이 발언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잇따랐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파면됐어도 승리했다? 이런 계산법의 인식 수준이니 나란 일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있었겠나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이어 객관적 상황 판단도 못하고 오직 주관적 회로만 돌려가며 국가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이쯤에서 저지시킨 것도 나라복이라고 안도했습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그니까 뭐 어차피 감옥에서 남은 인생 사는 거 100년 받나 무기징역 받나라고 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애잔한 정신승리,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년 동안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 이런 의미로 들려서 소름. 내란 개그맨 진정 모질이 같아 보인다 등을 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뜻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 개혁 보수를 원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 쪽에선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이후 행보와 관련해 경선 불출마 외에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비쳤습니다. 그 지지받은 사람들한테 이 손을 흔들고 그런 건데요. 이게 국민들이 70%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70%가 파면이 안 나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 한전도 안 되는 국을 향해서 손 흔들고 정말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좀 절연을 하고 싶어도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끊을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경선 기간 동안 예. 한 3주 동안은 끊을 수가 없어요. 55만 당원 중에 예. 적어도 한 25만 정도는 예. 친윤이다. 예. 그러면은 25만 원이면은 당원의 한 50%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면은 판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나경원 의원한테 출마하라고 했었지. 또 김문수 또 저기 후계자 설이 있지. 네. 또 한덕수 설이 있지. 이 세 사람한테 이걸 조금씩 뭐 10만 표, 5만 표, 뭐 10만 표 이렇게 나눠주려 그러면은 자기도 크게 영향력이 없지만 다음 2주는 그래도 갑이에요. 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구속 사유가 또 생겼네. 그렇죠. 빨리 구치소에 가둬야 국회의원들도 좋겠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 의원이 아마 멘붕이었던 게 구속 취소 같아요. 뭐 그게 의도됐든지 예. 의도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러고 쭉쭉 지금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아, 차라리 구치소에 있으면 저런 모습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지금도 수가 없죠. 구치소에 있으니까 아마 쭉 그게 있으면 탄핵은 탄핵대로 되는 거고 파면 예. 구치소에서 그 자기 신병이 되는 건데 나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성윤 의원님이 그래도 동기생을 봤기 때문에 저기 매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검찰에 있을 때 모습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왜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몰랐을까요? 저런 아니, 모습을? 국민들 속였죠, 윤석열. 아, 윤석열 말만 믿고 속은 거죠. 정말 저희도 주변에 검사 출신 변호사님 예. 많이 있잖아요. 처음 봐요.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다 이렇게 딱 각도 져 있고 절도도 있고 내용도 많이 아시고 우리 사회 돌아가시기 잘 알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예외적일까요? 자기만 외예요. 이 사람만. 윤석열은 네. 정말 검사실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주의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사 태거만 문제만 봐도 네. 검사들은 딱 발령나고 관사 딱 비워줍니다. 후임들 그죠. 비워줍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요. 없어요. 아예. 네. 그- 어느 기업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건데 의원님 혹시 또 이거 말고도 고집 부리고 이랬던 사례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검사 엄청나게 시절에? 많이 있죠. 너무 저한테 많죠. 욕하고 장모 수사할 때, 예. 김건희 수사할 때 저한테 욕하고 막 네가 눈깔이 배는 게 없냐 하고 욕설도 많이 한다는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욕설도 많이. 아니 자기 장모 수사하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윤석열 2020년 제가 네. 이래 중앙검사장으로서 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중앙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뒤질라고 한 장이냐, 네가 눈깔에 아, 배는 게 그렇게 없냐 표현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막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 전에도 뭐 C에 X 시옷 기억이 지금 늘상 쓰고요. 온갖 경음 막 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욕설도 잘하고 또 지금 말대로 장모나 처 문제.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던 게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이 한동훈이지만 예. 그 송경호하고 이원석도 상당히 측근이거든요. 특수부 라인. 네, 그 두 사람을 쳐버린 거 기준이 뭐냐면 김건희 조사한다는 아마 그 두 사람은 이 정도 하면 좀 네. 우리 검찰도 살고 막 그런 제안으로 봤는데 같이 살자. 그렇게 제안하면 사실 받는 게 맞는데 윤석열 화가 나가 둘 다 어떻게 보면 배척해 버렸거든요. 그만큼 장모하고 처에 대해서 예민한 건가요? 장모 처가 아니고 자기. 아 이게 나중에 되면 자기한테 칼이 올 거라 예. 생각한 거예요. 여기 뚫리면 난 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밖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중위 수준이다. 예. 결국 말씀대로 예. 내가 믿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지만 내 밑에 애들이지만 만약에 우리 철을 수사를 하면 그 칼날은 내 목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네. 검찰 특성을 알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려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죠. 두 사람 잘라버렸다. 예, 자기를 건드는 걸로 보는. 그럼 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질문하셔야 지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란 사건 수사하는 거 보면은 지켜보면 수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박세현도 수사하다가 말았고 오죽하면은 제가 보도자료 낸 것까지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네. 어때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할 것 같아요. 추가로 내란 할 거 많거든요. 그건 지금 뭐 저는 궁금해요. 검찰이 떠밀려서 네. 수사하는 신용은 낼 겁니다. 아. 왜냐하면 윤석열이 끈떨어졌잖아요. 네. 또 검찰에는 하이에나 본성이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 검찰은 네. 지금도 자기들이 수사권을 계속 가질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덮을 수도 있고 결국 지들 마음이다. 더 중요한 거,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사 안 받는 데가 어딥니까? 경호처,
비서실, NSC, 검찰. 네. 이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검찰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설계가 됐을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 김성훈 영장 계속 기각하잖아요. 4번. 윤석열 풀어주잖아요. 네. 이런 게 모두 내란의 의혹을 받는 근거인데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그렇게 없어요. 돼. 결국은 그거밖에 뭐 없어요. 네.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신용이지 네. 100%는 아니라는 게 그렇죠. 이성윤 의원님 말씀이시고 네. 이게 또 검찰- 네. 윤석열 그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재판. 저는 이 수사도 재판도 걱정이에요. 걱정해요. 그게 아니라- 공소유지 할전할지. 지금 벌써 뭐 지하로 지금 법정 출입하는 네. 걸로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가 나올 때는 네. 손 들고 나오고 네. 또 이번에는 제가 그 말 드리고 싶어요. 숨어서 들어간다. 나올 땐 이렇게 나오던 막 이거 나오던 사람이 왜 숨어 지하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은 구속 피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 피의자가 박근혜도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네. 지가 구속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갑 차고 이런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지하로 가는 거다. 원래 박근혜는 그래서 지하로 보내준 거거든요. 원래 구속 피의자가 호송차고 거기 들어갑니다. 네. 일반인은 이재명 대표 들어가는 그 서관으로 그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돼요. 서관, 네, 서관이 그렇죠. 형사재판장인데 그렇습니다. 그 서관 문이 몇 군데 그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도 거기 계속 다녔어요. 다 기자들 그러다니죠. 준 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4년 동안 다녔어요. 네. 근데 이건 특혜를 요구한 겁니다. 네. 특혜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14일부터 형사재판 진행이 되고요. 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제 재판하지 않을까 생각도 예. 듭니다. 지금 그렇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추가 한 번. 뭐 기소라든지 뭐 추가 조사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태그했습니다. 아마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지금 아마 조금 차가 막히기 이동 때문에 중이겠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짧게 아니면 뭐 길어도 좋으니까요. 윤석열한테 영상 편지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시죠. 예. 다 이제 진정한 새 세상이 너한테 열린다. 그 새 세상은 험난할 것이고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결국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죄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에겐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타산지석,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본으로 삼을 것입니다. 네. 아우. 묵직합니다. 예. 정말 윤석열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응? 경우 좀 있고 염치 좀 있으라고. 이게 염치가 뭐냐고 이게 나올 때 손을 들고 당신이 지금 파면됐잖아. 헌법을 어겨가지고 파면된 사람이 손을 흔들고 무슨 염치로 정말 갈 길은 구치소 그리고 구속돼서 사형 무기 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건. 왜 검찰 출신 검찰 출신 너무 부끄럽다. 이완규, 박성재. 그리고 다 검찰이에요. 다 검찰입니다. 심우정. 저 국힘의 심우정. 지도부들 다 검찰이잖아요. 심우정 부끄러워 죽겠어요. 네.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형사재판에서 정말 받을 때마다 사죄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국민들한테 속죄하는 길이고 정말 123일 동안 저 정말 추운 아스팔트에서 국민들 정말 애쓰고 노심초사했잖아. 이제는 정말 당신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평생 속죄의 길로 가라. 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이 용서 못할 거다. 역사가 용서를 못할 거다. 좀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로. 정말로. 근데 저는 고속에서 말은 파버리고 센데. 싶어요 검찰을. 말은 센데 웃는 표정에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윤석열. 관저에서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 그래도. 기분은 그래도 뭐가 조금 늦지만 네. 하나하나 뒤늦게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안심을 해요. 우리 기억나시지만 우리 탄핵될 때 두 번째 됐죠. 네. 기억 다 나시죠? 체포도 두 번째. 체포도 한 번에 두 안 번째. 끝났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말 14일, 21일, 아, 28일 막 계속 하다가 늦게 됐고 진짜 피 말랐습니다. 이 간제에서 사적하는 것도 네. 이렇게 두 번째 네. 오래 이렇게 또 걸렸거든요. 차가 막히는 시간에 금요일 날 이 일부러 시간이면 엄청 보라는-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 이 전부 전주가 네. 사실은 판소리 잘하잖아요. 예. 네. 지난번에 판소리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 판소리로 좀 이별가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가그라 윤석열 뭐 이런 거 이별가. 안 해도 됩니다. 잘 가라 윤석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들어보소. 그 무도한 윤석열이가 드디어 파면돼서 저 관저에 나가는구나. 얼쑤. 얼쑤. 너무 좋아요. 윤석열 나가니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아 들어보소. 윤석열이 나갔습니다 그려. 아이고 좋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란 게. 얼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십니다. 그 미국서는 네. 150년, 180년 이렇게 징역형을 때리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더하기 이유가 더하기 해서. 뭐냐면은 사형 제도가 없는 그렇죠. 지역에서 평생 징역을 살게 해야 되는데 사면될까봐. 네. 그래서 150년, 180년을 때린다고 그러는데 1000년씩 돼도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통일신라 때부터 지금 있어야 되는 1000년씩 되는 사람도 성범죄자들 아동 네. 있거든요. 감옥에서 죽어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